양서연이라고 이제 저희 클리닉 조교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제 현역으로 간 거 되게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학년 때부터 좀 이렇게 잘 해온 친구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고생은 이 숙명에서 버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래서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능으로 간 친구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명여고 이번에 졸업하게 되었고 수시로 경희대 치대에 합격하게 된 양서연입니다. 우선 제가 국어 선생님께서 들었기 때문에 국어란 과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국어란 과목에 대한 인식은 사실 우리가 흔히 집을 팔아도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조금 재능에 가깝지 않나 또 그리고 오르기 쉽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인식이 생기냐? 문제를 풀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점수를 보면은 오르지가 않거나 또 틀린 문제를 다시 보면 알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또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풀어도 늘고 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흔히 하는 착각은 문제를 많이 풀면 수학처럼 늘지 않을까? 또는 답을 외우거나 국어는 감이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국어란 생각의 능력, 문해력을 묻는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실력이 쌓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틀린 문제를 다시 풀면 수학을 풀 수 있는 실력이 남지만 국어는 틀린 문제를 이걸 틀렸네 라고 생각하고 또 다음번에 똑같은 방식으로 틀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국어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수진 선생님과 고1 3월부터 고3 때까지 수능과 내신 모두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중학교 때는 국어를 그렇게 재밌어 하지 않았고 또 국어에 대해서 그냥 맞으면 맞고 틀리면 왜 틀렸지? 라고 생각을 했고 또 국어가 감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 국어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고 또 국어란 어떤 과목이지? 라는 본질적인 고민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상태에서 이수진 선생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수진 선생님께 이제 틀린 문제를 갖고 가서 이게 왜 답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여쭤봤을 때 선생님께서 왜 이 선지를 골랐어? 라고 저한테 여쭤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딱 깨달은 점이 제가 그냥 답을 고르는 것만 치중했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점검해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선지를 왜 골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 이 선지를 이런 식으로 골랐어요 라는 대답이 명확히 딱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어가 그때부터 답을 맞히는 것에 치중하는 과목이 아니라 내 생각, 판단이 맞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어란 과목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숙명 국어 내신은 어떻게 봐야 할까가 아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겪었던 숙명 내신의 특징과 또 많은 학원가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외부 지문이 전혀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다니는 3년 동안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경향성이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외부 지문이 출제가 안 된다는 것은 진선여고와 비교했을 때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을 고1 때 고3 지문을 예고 없이 그냥 툭툭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당연히 모르는 지문이니까 점수가 갈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외부 지문이 출제되지 않는다는 것에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그렇다면 외부 지문을 출제하지 않고도 충분히 학생들을 가를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점에서 국어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명은 많은 문제수 그리고 주어진 지문을 얼마나 꼼꼼히 해독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 지문 없이 주어진 지문을 제대로 했지를 물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학년 때까지는 흔히 생각하는 국어 내신처럼 암기로만 될 수도 있지만 2학년 때부터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를 보는 것보다 지문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기 때문에 외부 지문을 출제하지 않고 문제수를 많이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숙명 내신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될 텐데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일단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학원에 보통 가면 지문을 요약해 주거나 대형 강의에서 엄청 자료를 많이 주게 돼요. 그러면은 그 지문의 내용만 달달달달달 외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선생님들이 출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지문은 당연히 친구들이 그 내용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니?
왜 이 구조가 여기서 이렇게 됐니?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능동적으로 구조를 파악하지 않으면 고득점을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똑같은 맥락입니다. 선지를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달을 보는 것이 소원을 갈망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만 해요. 그런데 달을 다른 의미로 또 선생님이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달을 소망의 근거로 봤지? 라는 식으로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근거를 찾는 연습을 저는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수,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수를 많이 푸는 것과 국어가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사실 양치기라는 방법이 있을 만큼 국어와 다르게 문제수와 수학 실력이 조금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어는 문제수와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문제를 제대로 푸느냐, 또 복기를 잘 하느냐. 제가 말한 복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저에게 여쭤본 것처럼 왜 이 선지를 골랐어? 아니면 왜 이게 틀리다고 생각해? 라는 거를 스스로 논리적으로 답을 낼 수 있을 만큼 그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실 독해하는 힘을 기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수진 선생님께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러한 방향이 맞는가요?를 계속 점검받고 또 저 스스로도 내신 공부할 때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하는 습관을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어에 대한 내신을 얘기했으니 제가 이제 숙명에서 느낀 수시와 정시의 상관관계 어떤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숙명은 수시 내신을 따기가 어렵 걸로 많이 일단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를 목표로 가는 친구들보다는 정시를 생각하고 가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시를 목표로 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눈이 조금 더 빨리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난 수시로 이 대학은 못 가지만 정시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보았던 친구들의 경험을 얘기하자면 그렇게 해서 정시식 풀이만 집중하게 되는 친구들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시식 풀이는 우리가 배우듯이 그냥 문제를 어떤 빨리 풀고 또 스킬적인 면 이런 것들은 배울 수 있지만 수시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끝까지 파고드는 훈련 그리고 집요하게 앉아있는 힘 그리고 독해를 진정으로 해내는 그런 연습들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수능 점수를 올릴 수 있지만 거기서 더 돌파하기는 힘들어지는 상황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 준비가 오히려 정시 실력을 키우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시의 바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 중에서도 사실 수시보다는 정시 파이터들이 더 많은데요. 그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처음에는 자기가 정시로 굉장히 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잘 가는 친구들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게 정시로 눈이 높아진 상태에서 잘 봤다고 해서 그거에 만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시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수시로 가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정시를 잘 보는 것과 나는 정시로만 무조건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정시 성적이 나온 것에 어떤 눈높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 성적도 제가 주변에서 이번에 정시로 서울대 공대나 메디컬을 간 친구들이 꽤 있는데요. 그 친구들을 보면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시 준비를 수시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간 친구들이었습니다.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신과 수능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어떤 비학군제 일반고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시와 정시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명여고는 그런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목 자체도 본문을 해석하는 힘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수능에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를 끝까지 국어, 수학 같은 주요 과목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은 일본어 이런 것까지 다 챙겼었습니다. 그리고 세특도 다 챙겼었고 그런데도 오히려 정시 성적이 정시에 올인하는 친구들보다 낮지 않아요. 오히려 더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 준비는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이 수시를 아마 기대만큼 안 나오는 친구들이 바로 정시를 택하고 수시를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한두 번의 성적으로 그렇게 정시 파이터를 결정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 준비를 꾸준히 하는 것이 정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 있는 중간고사를 공부하지 않는데 2년 있는 수능을 공부하기는 사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에 있는 목표를 조금씩 최선을 다하면 성적이 계속 쌓이는 구조로
내신과 정시 모두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어는 이제 맞춰야 하는 과목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점검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답을 맞추면 기분이 좋지만 맞히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부할 의지가 떨어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틀렸다는 건 내 어떤 생각에 오류가 있구나. 그럼 이거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수시로 갔으니까 고등학교의 3년에 대한 의미도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단순히 성적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보게 되면 성적이 나오든 잘 안 나오게 된다면 약간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3년은 숙명은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또 어떤 결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시든 정시든 생각하는 힘을 만드는 시간, 또 버팀으로써 수시든 정시든 버텨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숙명여고에 진학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고등학교에 3년을 보내는 마음가짐을 어떤 성적을 잘 내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시간을 조금 쌓아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그런 힘을 숙명에서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숙명여고 졸업하고 지금 연세대학교 걸고 한 번 더 해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저 같은 친구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수진 선생님을 고1 때부터 쭉 듣진 못했고 저는 고1 때는 그 많이들 다니는 그런 학원에 친구들이랑 다 같이 다니다가 공부 양에 비해 너무 성적이 안 나오고 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수진 선생님 수업을 고2 때 처음 듣게 됐는데 그때는 내신을 하던 때니까 내신 수업을 들었는데 내신 수업이 너무 잘 맞아서 2학년 때 방학 때도 수능 수업도 좀 듣다가 근데 또 3학년 때는 이제 다 같이 대형의 수능 준비 학원들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잠깐 3학년 때는 대형 학원을 다니다가 대형 학원을 다니는데도 2학년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너무 애매하게 자꾸 2랑 1을 진동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수진 선생님이 딱 생각나서 그때 고3 여름방학 때쯤 아마 갑자기 커리를 바꾸는 선택을 했는데 그게 진짜 잘한 선택이었다고 느껴질 정도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의 수능 수업이 많이 도움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역 때는 100분이 98 정도를 받았고 재수 때는 선생님 수업을 듣지는 못했지만 재수 반은 따로 없으셔서 그 들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국어가 원래 한 번 완성되면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 다져 놓으면 계속 쭉 가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국어를 한 번 잘해놨더니 재수 때 국어에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오히려 성적이 더 오른 케이스라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단 선생님 수업과 다른 학원들의 수능 내신 수업을 다 들어본 입장에서 무엇이 다른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앞에 친구가 너무 잘 말해줬듯이 숙명 내신이 수능이랑 그렇게 괴리가 있는 내신이 아니거든요. 국어의 경우에는. 국어 지문들도 다 기출에서 시험 범위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 기출을 분석하는 게 곧 수능 공부로 이어지는 내신이라고 생각해서 내신 수업을 되게 수능 수업처럼 해주셔서 저는 그게 모의고사 잘 나오는데도 도움이 됐고 다른 학원들은 약간 자습서처럼 이렇게 막 나노 단위로 분해해서 이 문장은 어떤 뜻이고 약간 이런 느낌의 수업을 조금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 전체 흐름을 일단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독해력 자체를 끌어올려 주시는 수업을 해서 저는 그게 내신 수업에서 되게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다른 대형 학원들은 되게 한정적인 공간에 선생님 몇 분 한 분 계신데 애들이 너무 많아서 질문 한번 하려면 이제 막 끝나고 엄청 줄 서서 기다리고 그래야 돼서 막 애들이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따로 클리닉 질문 시간이 있어갖고 그 스터디 카페에서
편하게 공부를 하다가 질문이 생기면 선생님 계신 그 스터디 룸에 가서 바로바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그런 식의 질의응답이 저한테는 정말 도움이 됐고 약간 그런 식으로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효과도 생기고 그때 약간 숙제도 하고 모르는 것도 여쭤보면 숙제도 이제 안 밀리고 좀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저는 국어가 수학이나 과학이랑 달리 사고의 교정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학이나 과학은 이렇게 답안지를 보면 딱 뭐가 틀렸는지 한눈에 보이고 아, 이게 틀렸구나 해서 바로 고치면 되는 과목인데 국어는 사고의 과정을 잘 흘러가게 해서 답을 골라내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 사고의 과정이 잘못 흘러갈 때 옆에서 교정해줄 사람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되게 많이 전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그 많은 대형 내신 학원들은 숙제 양을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줘서 다 풀지도 못하는데 종이만 막 이만큼 있고 막 나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숙제를 그 딱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양 그 내신을 국어만 할 수도 없잖아요. 막 딴 것도 많은데 그래서 숙제도 다른 학원들은 양치기라고 해서 그냥 문제 수만 엄청 많고 사실 문제 속에 알맹이는 딱히 없는 그런 느낌을 저는 되게 많이 받았는데 문제를 직접 고르고 약간 배치하셔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숙제를 내주셔서 전 내신 공부할 때 1학년 때에 비해서 비교적 노력 양은 오히려 그러니까 드리는 시간과 투자는 오히려 줄었는데 성적은 더 많이 올라서 되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되게 국어가 단위수가 5단위로 엄청 커갖고 국어를 조금만 잘 받게 해놔도 그 전체 내신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갖고 저는 선생님 덕분에 내신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수능으로 가긴 했지만 아 그리고 수능을 당장 앞에 두진 않았지만 조금 미래를 위해서 수능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자면 수능 수업도 되게 미리 2학년 때 들었던 그게 있다 보니까 일단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수능형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이게 내신에서 수능으로 바뀌면 엄청 이게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전 비교적 그런 힘듦 없이 바로 약간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다른 수능 대형 학원들 막 모두가 다니는 그런 학원들을 제가 1학기 동안은 다들 하니까 엄청 열심히 거기서 내주는 과제도 하고 뭐 보강 영상 들으라면 듣고 되게 앉아서 열심히 들었는데도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름방학 기점으로 딱 바꿨거든요. 근데 대형은 아무래도 대형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관리해 주는 게 쉽지가 않고 일단 내가 잘못 가고 있어도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그게 문제였던 것 같은데 바꾸고 나서는 모의고사를 그날그날 보고 뭐 가져가서 질문하면 이제 피드백도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수능까지 약간 대형이 아무래도 대형이다 보니까 약간 부족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을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대형이 너무 많은 걸 주고 약간 내신처럼 너무 해야 될 게 많아 보여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선생님이랑 수능 현역 때 공부 잘 해나갔고 그걸로 현역 수능을 잘 보고 재수 때도 국어에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오히려 잘 다져둔 걸로 국어 성적이 더 올라갔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 있는 후배들이니까 또 수업 설명 말고 국어 팁이나 조언 같은 것도 좀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어는 수학이나 과학이랑 달리 한 번 그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잡히면 그게 쭉 지속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재수할 때도 현역 수능 끝나고 이제 또 한 2월까지는 펑펑 놀다가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국어를 수학이랑 과학은 그게 회복되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국어는 오히려 빨리 감을 잡고 제일 이렇게 돌아오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많이 말해줘갖고 너무 제가 또 말하기 그런데 암기식의 국어는 진짜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수능도 있고 내신도 그렇고 다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뭐 있기야 하겠지만 그런 건 모두가 맞추는 문제니까 이해를 기반으로 한 국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약간
열린 마음으로 국어 공부하기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되게 약간 고집이 세고 그래갖고 국어를 공부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맞은 것 같은데 왜 답안지는 이게 틀렸다고 하지? 라는 이런 한 번 생각을 마음을 먹으면 약간 안 바뀌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국어 할 때는 이게 정말 성적 상승하는데 안 좋고 국어 공부할 때는 약간 그 좋은 선생님이나 딱 어떤 커리를 따라가기로 했으면 거기서 그렇다면 나의 생각이랑 다르더라도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 과학은 딱딱 떨어지지만 국어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왜 그게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납득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약간 살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국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국어 시험은 멘탈 싸움이라는 게 물론 내신은 숙명이 새로운 지문을 전혀 내지 않아서 이미 봤던 지문들과 보기는 조금 새로울 수 있지만 아무튼 쉽게 시험을 풀어 나갈 수 있고 검토도 할 시간도 있고 그런데 그 수능은 정말 처음 보는 지문들의 EBS 연계가 몇 개 껴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게 모의고사 때랑 또 수능이 달라서 모의고사를 잘 봤더라도 수능 때 갑자기 너무 떨리고 글이 안 읽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현역 때 살짝 그랬었는데 그래도 국어 시험 중에 멘탈이 흔들린다 해도 시험 일단 끝까지 해내는 힘이 국어 시험에선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막 재수다 약간 이래도 일단 끝까지 시험은 최선을 다해서 마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내신 챙기기 제가 비록 정시로 갔지만 약간 막 학교에서 말하는 정시 파이터 느낌의 정시 파이터는 아니었고 내신을 그래도 챙기긴 하면서 정시를 준비한 경우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정시 전형이라도 내신이 다들 들어가는 게 추세라서 내신을 놔버리면 이거는 진짜 너무 선택의 폭이 좁아져서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고 내신 챙기기를 약간 아까 말한 친구처럼 막 완전 최고로 챙긴다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힘드니까 약간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고 뭐 2주 전부터는 그래도 벼락치기를 해서 뭐 몇 등급을 받는다 이런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내신을 그래도 조금 해야지 그 내신 기간에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돼서 그게 결과적으로 수능에도 도움이 되고 이게 내신과 수능 사이에서 살짝 애매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줘야 나중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나는 내신이 이미 망했으니까 무조건 정시야. 이거는 진짜 정말 좋지 않은 것 같고 주변 케이스를 봐도 정시로 잘 간 친구들도 결국 내신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이제 정시로 잘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정시 파이터만 하겠다고 해서 정시로 잘 간 친구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꼭 후배들한테 조언을 한다면 내신을 엄청 열심히 챙기라고까지는 상황이 다르니까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꼭 필수 과목 같은 거는 꼭 챙기고 최소한 하루 전에 벼락치기라도 하는 그런 그렇게라도 해서 내신을 아예 버리지는 말아라 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준비한 거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